안녕하세요, 경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네, 그래도 토요일 아침 좀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딱 좋긴 합니다. 지금 영상 4도, 살짝 좀 공기가 좀 차가울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 근데 한 요 정도 돼야 계속 걸으면서 좀 땀이 나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고 영상이면서 한 영상 5도 정도, 영상 한 3도에서 5도, 이때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온만큼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거꾸로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중여름 아닌가 싶은데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기온이 가장 좀 낮을 때하고 가장 높을 때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좀 건강관리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이런 것 같아요. 계절이 넘어가고 이럴 때 일교차가 좀 큽니다. 20도 이상 나고 이러면은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특히 대륙 동안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좀 심합니다. 계절별로도 심하지만 하루 동안에도 좀 심하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다만 그냥 뭐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늘 둘 다 나쁨이거든요. 이거는 참 진짜 어떻게 우리가 최신의 과학기술을 최대한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모든 솔루션을 집결해 가지고 이런 공기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지금 뭔가 추진되고 있는 건 없긴 하지만 이런 환경 문제 진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탄소 중립을 이제 뭐 이루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거, 층간소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층간소음도 그런 이제 막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식적으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만약에 과학기술이 해결을 한다면 말이죠, 층간소음 자체를 그 건물이 스스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좀 힘차게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도 건물 자체가 층간소음을 막아준다면, 방음 처리가 된다면, 기술적으로 말이죠. 그 기술이란 건 단지 건축 기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음향이잖아요. 사람의 소리, 귀가 느끼는 음향이기 때문에 그 음향 처리하는 기술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디오 음악을 듣기 위한 헤드폰이나 뭐 이어폰 같은 데서 잡음 방지 기술들이 또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좀 적용을 한다든지, 동적으로
그 잡음, 그 소음이 생기는 그 근원을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되게 빠르게 거의 AI가 그 계산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걸 방지해 나가야 될지를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필드에 나가 있는 그런 과학기술자들은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빨리 그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환경 문제, 일상의 편안함을 우리 일반인들, 많은 시민들이 좀 누릴 필요가 있죠.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또 뉴스를 봤는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뭔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가슴이 먹먹하다고나 할까요?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를 또 이번에 이제 하나 이렇게 포착을 했죠. 바로 그 뭡니까, 이번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 전투병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사례가 한국군으로서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군으로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원칙이거든요. 전투에서 민간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무리 적과 지금 대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지 그냥 하루하루 좋은 삶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 민간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절대로 민간인을 그렇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하게 신념으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연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전도 지금 1년이 넘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막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막기 위해서 또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국가 간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이미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국 군인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당시 군국주의가 자행했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억압과 괴롭힘,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말이죠, 비단 한국이 피해자로서 경험했던, 당했던, 고통받았던 일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는 베트남으로 파병을 했고, 베트남에서 철저하게 그 전투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서울중앙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베트남인이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받았던 베트남인이 우리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1심 판결, 심지어 한국의 법원입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그 원고, 그 베트남인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언제입니까? 어제, 그저께죠. 3월 9일날 한국 국방부에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항소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1심 판결에서 뭔가 그릇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근거가 그렇게 1968년도 당시에 그렇게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사실은 베트남전을 주도를 했고, 거기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켰고, 그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순순히 인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런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거기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양심적인 제보자들이 출연을 해서 그 사건이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 문제하고는 별개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를 마음속으로 담아두면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앞서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펼쳐지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면 좋겠는데, 그 반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경우에는 이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있냐 하면, 거꾸로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실체적 진실, 그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귀를 막고 입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정부 차원에서 진짜 적절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어떤 다른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사람 자체가 중요한 존재이고, 그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굳이 추가를 하자면 한국 사람들도 향후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계속해서 지니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과오를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대면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저지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뉴스에 제가 댓글들을 좀 봤는데, 와, 댓글에서는 의외로 와, 이런 문제, 우리도 일본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해자로서 이렇게 또 문제에 이제 얽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의 시선들을 보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사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그런 글들을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그 전시에 그 상황에서 민간인인지 북한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을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겠냐, 막 이런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또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떤 우리가 전시 상황을 겪을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말이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 우리하고 싸우는 그 상대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 그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우리 동네까지 이렇게 왔다고 이제 쳐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있는 적군의 무리들일 수가 있다. 단지 이 사람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논리 그대로, 전시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란 건 자체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가 아니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가려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게 민간인 학살입니다. 전시에도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쟁 자체도 없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적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그 전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민간이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때 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적이 달라도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전쟁 상황이라는 게 다양해졌죠. 그냥 국가 대 국가로 맞붙는 것보다는, 그렇죠, 민간 영역에서 전쟁이 확대가 되고 있고,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는 사실은 외교전, 사이버전,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 있는 거고요. 더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 우리는 전시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선을 정하고 사람으로서 진짜 갖추어야 될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뒤돌아볼 때 반성을 할 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반성은
프라이드, 자부심을 높여주는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여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고통스러운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냐를 떠나서 어떻게 객관적 진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사안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건넌풍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낮에 살짝 더위가 몰려올 것 같은데, 오전에 이렇게 기온이 좀 낮을 때는 따뜻하게,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